2005년 처음 이마에 보톡스를 맞고요. 사람들이 무섭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패. 2018년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 V라인처럼 보여야지 하고 턱에 보톡스를 맞아보았어요. 그러나 많은 아쉬움. 2018년도 말 미간에 내천자가 만들어져서 안되겠다 싶어서 미간에 보톡스를 맞았어요. 그리고 성공! 만족! 제 보톡스 역사를 말씀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간의 주름이 내천자로 너무 많으신 분들은요, 보톡스 전 그리고 미간 보톡스 1일 5일차를 여러분들에게 시술 과정과 더불어서 모두 공개하고요, 또 주의사항과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핑크 피부 박사 핑피박입니다. 네, 의류미용과 대학 교수 맞고요, 피부 화장품과 관련된 다양한 저서 활동도 맞습니다. 2005년도 잘 아는 피부과 원장님께서 야, 이마가 그게 뭐냐, 야, 일로 와봐, 내가 그냥 한번 놔줄게. 그래서 이마에 보톡스를 호기심에 한번 시술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표정. 집에 가니까 아이들이 무섭다고 하고요. 그때는 아이들도 어렸을 것 아니에요. 잠을 잘 때 와이프가 등 돌리고 자라고 무섭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끔 보톡스 맞으시고 이렇게 눈썹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제 보톡스를 맞다 보면은 가끔 짝짝이가 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다 보면 한쪽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는 뭐 보톡스를 뺄 수 있는 개념도 아니고 얘를 다시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차라리 한쪽만 올라가보단 차라리 대책을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리터치를 한다고 했더니 얘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간혹 친구가 결혼을 해서 예식장에 방문을 하고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정말 멋진 사위 얻으셨네요, 또는 어머니 축하드려요, 정말 착하고 예쁜 며느리 얻으셨네요 하고 좋은 날이니까 인사를 드렸는데 친구 어머니가 어때요?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왔니? 그래 고맙다, 가서 밥 맛있게 먹고 끝까지 이따 사진 찍고 가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저희는 어머니 화나셨나봐, 왜 며느리가 또는 사위가 마음에 안 든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이제 아무래도 자녀의 결혼 준비하다 보니까 이마에 그동안의 세월의 어떤 노후로서 나타난 그런 이마에 자글자글한 주름 신경이 쓰였고, 그래서 보톡스도 맞았고, 그런데 얘가 이제 좀 잘못 맞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셔서 화가 난 사람처럼 변해 보이는 그런 과정들을 가끔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신 너무 약하게 놓으면 지속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과도 컴플레인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하게 놓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던 중 유튜브를 하면서 얼굴은 현빈이 아니어도 턱은 내가 현빈이 돼볼 거야 하고 턱 부분에 보톡스를 한번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효과는 나타났어요. 효과는 나타났는데 문제는 제가 기대할 정도의 효과는 아니고요, 약간 살이 조금 빠져서 약간 가늘어진 느낌? 그 정도의 효과밖에 나타나진 않았더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3가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톡스를 맞아서 효과가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뼈가 완전히 네모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양악수술을 해야 되는 개념이지 보톡스만으로는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악수술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은 위험 부담이 있겠죠. 두 번째, 저와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볼에 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턱에 있는 근육에 대해서는 좋은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볼에 살이 많거든요. 저 한번 보실래요? 이 지방들이 떨리잖아요. 그러면 이 지방을 없애주면서 보톡스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보톡스만 맞아봤자 이 지방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조금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문제가 된다라는 것보다는 효과가 약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지방 분해 주사를 놨을 때 이것의 효과가 내가 생각한 것만큼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지방 분해 주사를 놓아서 얘를 좀 유동성 있게 지방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외과적인 수술로 얘네들을 긁어내줘야지만 정말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볼에 살이 있는 상태에서 교근에만 보톡스를 맞으니까 효과가 그만큼 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턱 부분에 보톡스를 맞는 사람들은요, 식습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오징어를 많이 씹는다든지 껌을 자주 씹는다든지 아니면 고기와 같이 질긴 것들을 많이 씹다 보면은요, 교근에 힘이 빠져서 V라인이 됐다고 얘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아그작 씹다 보면 얘가 힘이 붙으면서 다시 두꺼워지죠. 그러다 보면 보톡스의 효능이 빨리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껌도 안 씹고요, 오징어를 씹어본 적도 없고 저는 채식주의자예요. 이런 분들 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열무김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열무 먹으면
먹으려면은요 정말 많이 씹어야 되겠죠. 예, 열무김치를 먹어도 도찐개찐의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면 보톡스를 맞아서 정말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렇게 본인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턱 부분에 음식을 아그작 씹어줄 수 있는, 즉 저작작용을 해줄 수 있는 근육 이름이 교근이라고 있습니다. 이 교근이 발달된 사람은 보톡스를 맞으면 얘네가 풀어지면서 V라인이 될 수 있는데, 본인이 지금 손가락을 이렇게 피신 다음에 이 교근 위에 양쪽 이렇게 대보세요. 댄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를 악물어 보는 거예요.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 안 보일 테니까 악이라고 제가 소리를 해볼게요. 그때 이 근육이 옆으로 돌출되면서 내 손가락을 밀어낼 정도가 된다면, 이런 사람은 보톡스만으로도 V라인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때요? 근육이 제 피부를 밀어내지 못할 정도로 얇은 근육이다 보니까 저는 보톡스를 맞아도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경우, 본인이 어떤 경우인가를 생각해 보신 다음에 세 번째 경우, 바로 이 교근이 발달된 경우라면 그때는 저는 보톡스를 추천드리지만, 그렇지 않고 골격 자체가 네모나거나 아니면 볼에 살이 많으신 분이라면 다른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미간 보톡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술 과정부터 1일차, 2일차, 5일차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취 중이고요. 제가 보톡스 하는 날 얼굴에 털도 너무 좀 많아서 지저분해 보이고 사람이 좀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털 어떤 레이저 제모를 같이 하다 보니까 마취크림 같이 발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요. 볼과 목 부분에 제모 레이저를 먼저 왔다 보니까 현재 볼 부분이 좀 많이 빨갈 거예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제모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5개월 경과되면 그때 다시 여러분들에게 제모 레이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 외모 신경 좀 쓸 걸 그랬었어요. 역시 모든 게 설계가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간 주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찡그려보시죠. 찡그려보시고, 제가 지금 체크하는 부분이 주사하는 부분입니다. 네. 힘 빼시고요. 여기 지금 이제 요 주름도 조금 걱정이 되신다 이거죠. 네네. 라인이 계속 굵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찡그리면서 얘도 같이 찡그려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얘를 힘을 빼주고, 네. 그다음에 여기도 힘을 빼주고, 네. 여기도 살짝 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 근육 주사라서. 네. 표면 마취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 약간 무지근하실 거예요. 네. 네. 아, 처음 맞아보시나요? 이마 한번 맞아봤고요. 맞아보셨죠? 네. 제가 놔드렸던가? 아니에요. 언제 하셨지? 이마는 원장님과 제가 만나기 전. 아, 정말 오래전에. 네. 일단은 미간은 일단 근육 주사예요. 네. 표면에 해가지고는 전혀 근육을 줄일 수가 없어서 한번 찡그려보시고 힘 빼시고, 힘 빼십시오. 이제 힘 빼세요. 근육으로 들어갈 거니까 무지근할 거예요. 힘 빼십시오. 힘 빼십시오. 원장님께서 반복적으로 저에게 조금은 무지근하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맞아 보니까 약간 뻐근하다, 주사 얘기 들어갈 때 뭔가 좀 뻐근한 그런 느낌을 무지근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의 많은 통증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일단 미간은 다 끝났는데 아까 그 가로주름 있죠? 네. 그걸 미간 주름은 아닌데 그 주름을 살짝 펴드릴까 해요. 네. 그래서 1시간 동안 여기를 만지지 마시고요. 네. 엎드리거나 거기를 뭐 누르거나 하지만 않으시면 되고, 다른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항생제 용보로 발라놓으니까요. 네. 메이크업은 1시간 후에 하시면 됩니다. 뭐 멍들 일도 없고. 자, 이줄이거든요. 네. 한번 찡그려 보시죠. 힘 빼시고, 힘 빼시고. 전혀 안 아파요. 괜찮아요? 네. 자, 찡그려 보시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매번 부탁을 드리는데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 부탁 좀 드려요. 설마 구독도 안 하셨나요? 따끈따끈한 영상을 일주일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보톡스 시술할 때 원장님께서 주사 부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상을 쓰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인상 쓴 장면을 조금 전 시술에서 보셨을 텐데, 오늘은 정확히 보톡스 시술한 지 24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어떤 반응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부러 인상을 한번 구겨보겠습니다. 자, 좀 더 가까이 가서. 24시간 전보다 조금은 좋아진 것 같은데, 제가 느낄 땐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엔 2일차 미간 주름 상태입니다. 현재 시간은 미간에 보톡스를 맞은 지 정확히 48시간 지난 상태입니다. 24시간 지났었을 때가 조금은 반응을 보이는 듯 했는데요. 48시간 때 반응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최대한 이상을 쓰고 있는데요. 오, 분명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쵸? 자, 이런 식이라면 기대되는데요. 지금은 5일차 상태이고요. 역시 힘을 한번 줘보는데,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일부러 세게 짓는 거예요, 지금. 거의 지지 않죠. 그리고 이마주름도 상당히 많이 졌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얘 어떻습니까? 이 부분까지는 주름이 안 생기고 위에만 조금 생겨요. 그러니까 미간 부위에만 보톡스를 맞았는데 이마까지도 어느 정도 팽팽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가성비 짱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참, 영상 시간 조절을 위해서 제가 간략간략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댓글로 주세요. 지금은 가끔 사람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수님 피부 관리 받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왠지 알죠. 왜냐면 이마 부위와 특히 미간 부위가 팽팽해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위쪽이 많이 밝아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모든 아우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효과 만족, 그리고 기간도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좋은 반응을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만족. 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빠른 사람은 3일 정도, 늦은 사람은 한 5일 정도부터 이제 반응이 완전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피크로 반응이 나타나는 건 2주차가 가장 피크 반응이 나타나고요. 2주 후부터는 계속적으로 효과는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진 시점이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약 6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주름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재시술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저는 아마 미간 보톡스에 대해서는요, 6개월마다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6개월 돼서 완전히 풀린다라는 개념보다도 6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보톡스를 맞으려고 하면은요, 이제 고민이 생겨요. 견적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데, 오리지널 보톡스로 미국산이 있고요, 유럽 쪽에 독일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 오리지널 보톡스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도 강하고 가장 유지력도 길다라고 정평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격이 조금 비싸요. 정말 한국산과 비교한다면 6개월마다 맞는다면 약간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독일산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산보다는 가격이 조금은 저렴하죠. 그런데 한국산보다는 역시 약간은 더, 아니 어느 정도 더 비싸다라는 그런 느낌을 체감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유럽산이니까 효능 좋겠죠. 그리고 내성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미국산보다는 지속력이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생각보다 저렴한데 이거 맞을만 한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한국산 같은 경우는 자주 맞다 보면 내성이 생긴다. 내성이 한번 발생하면 다음부터 맞으려고 했을 때 어떻다? 이제 보톡스가 작용이 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내성이 생겨?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유럽산이나 미국의 오리지널 보톡스를 맞게 될 텐데, 저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쪽에 실제로 아는 개인적으로 친한 원장님들 또는 술자리도 같이 할 정도로 친한 실장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석에서는 한국산이 내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한국산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선택한 것은 조금 많이 저렴한 한국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톡스 왜 맞아야 될까?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물론 안 맞아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자기 관리를 하는 면에서 언젠가 내 피부가 많이 노화된 다음에 그 주름 때문에 보톡스를 맞겠다라고 얘기하면은요, 주름이 생긴 다음에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름이 너무 고착화가 되다 보면은요, 피부가 접힐 수가 있거든요. 그 접힌 부위는 보톡스를 맞아도 그대로 접혀 있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완전히 주름이 고착화된 다음 맞게 되면 주름이 접힌 부위 같은 경우는 보톡스만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단 항상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보톡스를 할지 필러를 할지 이런 것들을 무조건 맞아라라고 여러분들에게 과소비, 그 다음에 외모 지상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열심히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통제를 하고 식습관이랄지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노력과 함께, 그러나 세월이라는 것, 그리고 특히 중력이라는 것에 우리가 아무래도 버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다시 아주 예뻐지겠다, 즉 인조인간이 되겠다가 아니라 다시 젊을 때 내 피부로 어느 정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면 그때는 시술을 받아볼 수도 있다. 적당한
건강하게는 해볼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도움 되셨나요? 정말 도움 되셨다면 다양한 피부 치료 시술에 대한 쪽은 이쪽, 이 핑피박의 새로운 영상 구독은 이쪽 꼭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구독 옆에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매주 목요일 10시 45분에 따끈따끈한 제 영상 새로 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핑크 피부 박사 핑피박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